자, 협회 평까지 왔습니다. 협회 사실은 크게 출제하지 않아야 될 단원이면서 매번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점수 따는 받치죠. 자, 73페이지 공인중개사 협회 보시면서 협회에서는 제일 먼저 체크하셔야 될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협회 제목 옆에는 저절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비영리 사단법인이다를 하나 기억합시다. 자,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여기에 모든 내용이 다 묻어 있습니다. 협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만들어진 사단법인입니다. 재산으로 만들어지면 재단법인 그러거든요. 그런데 사람으로 만들어진 사단이고 또 반드시 법인으로 유지합니다. 그래서 협회 탁 들어오면 자동으로 비영리 사단법인 기억하실 것. 자,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설립 목적까지는 시험에 내야 될 문제는 아니지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1번 개업 공인중개사는 그 자질 향상 및 품위 유지와 중개업에 관한 제도 개선 운영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밑줄 긋습니다.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줄 꺼놓고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 협회는 누가 설립한대요? 개업 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다. 이거 찾아내셔야 돼요. 개업 공인중개사. 첫째 줄 나오죠? 그 다음 설립을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를 뭐라 그런다? 임의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한마디는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밑에 법적 성격 지금 다 이야기했죠? 비영리 사단법인 안에 모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저 밑에 나오면 이제 협회의 성격을 알았다면 협회의 설립 절차가 있습니다. 자, 설립 절차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협회가 없다고 치고 어떻게 설립합니까? 라는 절차인데 요 설립 절차가 4가지로 들어오니까 이게 시험에 그렇게 자주 냈습니다. 자, 협회는 어떻게 설립합니까? 첫째, 회원 300명 이상이 발견이 되어 정관을 작성합니다. 300명의 동그라미. 2번, 창립총회를 여는데 내려가면 회원 600명 이상이 출석한 창립총회에서 과반수 동의를 얻되 서울특별시에서는 몇 명? 100명, 시도에서는 20명은 참석하라 그랬습니다. 넘어가서 3번, 국토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서 인가의 동그라미. 4번, 설립 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 등기의 동그라미. 자, 이제 4가지가 이렇게 나오죠. 협회가 없다고 보고 어떻게 설립합니까? 하니까 첫 번째, 회원 300명 이상이 발기회를 개최합니다. 발기회가 뭐죠? 우리 하나 만들자 하는 게 발기회입니다. 그때 정관을 작성합니다. 정관이라는 것은 이런 거겠죠. 우리 협회는 대한공인중개사협회 이름으로 한다. 또는 뭐 새 대한공인중개사를 한다. 이렇게 이름을 정하고 회원의 자격은 회비 얼마를 내는 자를 한다 등등 규칙을 정하는 것을 정관이라고 합니다. 자, 회원 300명이 발기회를 하고 나면 이번에는 개업공인중개사 600명 이상이 모여서 창립총회를 엽니다. 창립총회를 여는데 한 곳에서 600명이 소복이 왔다. 그러면 이게 전국적인 단체가 안 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구질구질하게 단서를 달았습니다. 서울에서는 100명, 시도에서는 20명 이상은 참석해야 된다. 그래야 전국적인 단체가 될 거니까 창립총회를 열고는 세 번째,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누구의 인가? 국토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개사법에서 인가는 여기 협회에 딱 하나 나옵니다. 국토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서 네 번째, 주된 사무소가 있는 그 본점이 있는 곳에 설립 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자, 4가지가 들어오니까 문제 내기가 좋았겠다. 그죠? 뭐 크게 어려워하지 말고 숫자도 한번 봐놓습니다. 첫 번째 얼마? 300. 300의 2배가 얼마죠? 600. 그렇게 기억하시고 300, 600 잡고 서울에서는 얼마? 100명. 시도에서는 20명이 참석합니다. 자, 설립 절차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제 읽고 제가 물때가 대답해 보기 바랍니다. 협회는 회원 300명 이상이 발기회를 개최하고 600명이 창립총회를 열어서 국토장관에게 인가를 받으면 성립한다. OX. X입니다. 성립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요거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자, 여기서 이제 구질구질하게 또 한번 짚어 본다면 첫 번째 발기회는 회원이라 부르더니만 창립총회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한대요. 그래서 협회 회원은 누가 된다? 개업공인중개사만 됩니다. 즉
중개보조원이나 소속 공인중개사 이런 사람들은 협회에 소속되는 것이 아니죠. 이런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개업공유서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알을 것. 주된 사무소 본점이 있는 곳에 설립 등기하는데 예전에 법은 주된 사무소는 서울시에 두어야 한다 그랬어요. 근데 법이 개정됨으로써 지금은 서울시 들어오면 털립니다. 그러면 서울시는 털린다. 요거 특별히 강조하는데 그럼 서울시가 아니면 어디에 둘 수 있을까요? 아무데나 둬도 좋다 이 뜻이에요. 아무데나. 이게 왜 이래 바뀌었는가 하면 지금은 여러분 행정수도가 뭐 세종시로 바뀌었다 이거 아시죠? 그러니까 서울에서만 두어야 된다는 말이 안 맞아지더라고. 그래서 서울에 두거나 세종시에 두거나 부산에 두거나 제한은 없습니다. 여기까지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주된 사무소는 서울에 둬야 한다면 털린다. 그렇지만 지금 협회 주된 사무소 본사가 어디 있을까요? 서울에 있습니다. 왜 서울에 있는가 하면 서울에 인원이 제일 많거든. 중개업자들 수가. 그렇죠? 봉천동에 있습니다. 봉천동. 봉천동이 어딘지 아십니까? 관악구 있습니다. 봉천역 9번 출구인가 그런데 지금 여러분 봉천동이 이름 바뀐 거 아세요? 왜 이름 바뀌었는가 하면 신림동, 봉천동 이러니까 서울 사람들 되게 싫어하는 거라. 그게 예전에 동네가 그게 아주 낙후된 동네였거든. 그죠? 그러니까 신림동 산다, 봉천동 산다 이러면 좀 이상하게 보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이제는 봉천동을 이름을 청룡동으로 바꿔놨습니다. 여러분 처음 듣는 분도 있을 건데 그 다음에 신림동 안 하고 대학동 그래 부릅니다. 그거를. 그런데 전철역은 똑같아. 봉천역, 신림역 다 똑같아. 아직까지. 그치? 그런데 그 이름 때문에 아파트 값 떨어진다고 그 동네 이름 바꿔놨어요. 봉천동은 지금 청룡동인가 그렇고 신림동은 대학동이에요. 아마 서울대 있으니까 뭐 그렇게 기억하기 좋도록 해놨겠죠. 아주 그것도 일리도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지역에는 그죠. 동네가 무슨 시 황천동이 있었어요. 황천동. 그게 왜 황천동이냐면 뭐 이제 누른 물이 흘러간다.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이제 뭐 벌구숭이 산에 있을 때는 흙탕물이 많이 흘러가는 동네다. 그래서 황천동인데 사람들이 기억하기는 황천 하니까 이게 하늘이 자꾸 생각나는 모양이라 그죠? 그리고 저기 살면 죽는갑다 싶어가지고 동네 이름을 바꿨어요. 황금동으로. 근데 그 동네가 그 시에서는 제일 부자들이 사는 동네예요. 그 동네 이름 바꾸고 하니까 뭐가 좀 달라지더라고. 그죠? 황천동을 뭘로 바꿔놨다? 황금동. 그걸 바꿔놨어요. 그래서 그런지 부자들이 많이 사는 동네가 됐어요. 그래서 이 동네 이름 이런 것도 참 중요하겠구나 이런 느낌도 와요. 그거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고 지금 봉천동에 주된 사무소 있습니다. 주된 사무소. 그래서 서울에 두어야 한다면 틀리지만 어차피 서울에 둘 수밖에 없어. 서울의 중개업자들이 수가 제일 많기 때문에.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설립 절차 공부하셨고 이제 한 장 넘어가시면 내려가면 절차 협회는 이제 만들었으면 이제 구성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구성을 우리말로 하면 조직입니다. 협회는 어떻게 조직을 갖추느냐 하니까 1번 역시 했다시피 주된 사무소를 설치하는 지역에는 제한이 없다. 2번 지부와 지회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에는 지부의 동그라미 시군구에는 뭐 지회를 둘 수 있다. 지회의 동그라미. 자, 그러면 조직을 갖춰야 되는데 조직은 어떻게 갖춰야 된다고요? 본사가 있을 것이고 지부와 지회를 설치하는데 자, 본사는 서울에 두어야 된다면 틀린다 그랬죠. 본사는 어디에 두더라도 지부는 시도에 두고 지회는 시군구에 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부 지회를 두어야 한다 하면 틀립니다. 요거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하기 때문에 지부 지회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요 두어야 한다 하면 틀린다는 걸 조심할 것. 자, 그렇지만 두어야 한다 하면 틀리지만 지금 다 두고 있겠죠. 그래서 지부를 시도에 두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지회는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신고사항이니까 요거는 그대로 따라 붙습니다.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지회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사항입니다. 근데 이것도 또 틀린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물었거든. 이렇게, 그죠? 지부는 시군구에, 지회는 시도에. 이것도 구분 못하는 학생도 나온다니까요. 근데 이게 헷갈리니까 여러분 지금 이 단어를 알아들었다면 이렇게 한번 이해해봐요. 여러분 대체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있는 사람이라고 치고 그럼 노원구 상계동에서 내가 중개업을 한다. 노원구 상계동이면 협회에 가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속이. 대한공인중개사 협회 서울시 지부 노원구 지회 이렇게 되겠지. 그죠? 그래서 그 말을 하나 적어 놓으시는 게 기억하기 좋아요. 서울특별시 지부 노원구 지회 이래야지 시도에는 지부를 시군구에는 지회를 둔다는 개념을 잡는다고요. 그렇게 해서 헷갈리지 않도록 체크해 놓습니다. 대체적으로 노원에 있는 분들은 서울특별시 지부 노원구 지회 이렇게 적어 놓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보니까 어떤 분은 앞에 적는 걸 보니까 이렇게 적어요. 경기도지부, 의정부시 지회 이래 적어요. 그럼 왜 이렇게 적는데 하니까 자기는 의정부 써왔대. 아, 그러니까 총명한 학생이죠. 하나를 딱 가르쳐주면 두 개를 알아듣는 거라. 자기는 의정부 써왔으니까 의정부는 경기도 소속이잖아. 그죠? 그럼 경기도지부, 의정부시 지회 이렇게 적더라니까요. 아, 총명하다 생각했어요. 전부 다 서울특별시 지구 노원구 지회 적어서야 하는데 자기는 고래 적는다고. 자기가 지부 지회를 돌아가는 느낌을 가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주 총명한 학생인데 하고 생각했는데 한 3주부터 탈락했어요. 거기까지는 잘 나갔는데 그 다음부터 안 되던 모양이라. 그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한테 뭐를 전달하고 싶다? 지부는 시도에, 지회는 시군구에 둘 수 있다. 지금 이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줄 것입니다. 협회의 보고사항 시험에서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협회는 총회 의결 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래서 보고사항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자, 협회가 보고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하면 뭐라고 대답한다? 총회 의결 내용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주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이제 조직도 갖췄습니다. 그럼 조직도 갖췄으면 뭐를 해야 됩니까? 업무를 해야 됩니다. 자, 업무는 밑에 하단에 접히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양이 많기 때문에 1번 고유 업무가 있고 2번 받아서 하는 업무, 수탁 업무가 있는데, 자, 이제 조직을 갖췄으니까 업무를 하는데 받아서 하는 업무는 좀 전에 공부했습니다. 자, 받아서 하는 것을 반대로 말하면 주는 업무잖아. 그죠? 위탁 업무 두 가지가 뭐였죠? 실무 교육을 위탁한다. 들으셨죠? 그리고 시험 시행 업무를 위탁하는데 협회가 요거를 받아서 하면 협회는 이걸 보고 뭐라고 부른다? 수탁 업무다. 고려 부른다고. 다 했던 거라고요. 주는 쪽에서 보면 뭐라 부르고 위탁 업무, 받는 쪽에서는 수탁 업무니까 두 가지 됐고, 이제 고유 업무가 이게 양이 많습니다. 이 고유 업무가 장난이 아니거든, 양이. 그죠? 그러니까 협회 단원이 외진데다가 이 양이 많은 걸 다 시험에 내면 장난 아닌데, 여러분한테 지금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윤전공, 품위, 제도, 지도, 달성이라는 단원이 있는데 이게 줄여서 말했겠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주 교재가 오면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협회의 고유 업무는 물어 들어올 때가 만만찮으니까 협회 회장 이름만 알아도 이건 반이 끝나도록 문제가 나와요. 협회 회장이 누구라 그랬죠? 윤전공 씨입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파평윤 씨다 그래요. 믿거나 말거나 하여튼 협회 회장 누구다? 윤전공 씨가 회원들의 품위와 제도와 지도를 달성했다. 그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목은 기억할 수 있죠. 협회 회장 이름만 알아도 업무는 반이 끝나잖아요. 윤전공 회장이 품위, 제도, 지도를 달성했다. 윤이 뭘까요? 윤 여러분 잘 모르시죠? 윤 시험에 딱 나오면 윤리현장밖에 나올 말이 없어요. 윤리현장. 정은 정보 제공, 공은 공제사업 할 수 있다. 품위라는 말이 나오면 뭐가 붙겠습니까? 품위는 유지해라. 그 말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제도를 연구 개선합니다. 지도한다. 내가 이 사람을 지도한다. 그 말은 이 사람을 교육시킨다, 연수시킨다 라는 말하고 똑같아. 지도, 교육, 연수에 관한 업무. 나머지 목적 달성을 위한 업무를 고유 업무로 가져갑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협회는 고유 업무를 기억할 때는 협회 회장 이름을 기억해야 됩니다. 회장이 누구라 그랬죠? 윤전공. 어디 윤씨라고요? 파평윤씨는 시험에 안 나와요. 제가 하는 말이고. 그래서 윤전공 회장이 품위, 제도, 지도를 달성했단다. 이렇게 고유 업무 가볍게 따라가시면 됩니다. 하단에 공제사업 됐고, 자, 오른쪽에 하나 짚으셔야 될 것. 75페이지 공제의 규정이 있는데 거기 3번에 오른쪽 3번에 3번 보면 책임준비금의 비율을 하는 거 찾았습니까? 줄 닦아놓고 얼마? 100분의 10. 100분의 10을 뭐라 부른다? 10%라 그러잖아요. 이 책임준비금의 비율 그거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10% 이상을 가져가야 된다. 자, 그러면 책임준비금이 뭘까요?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협회가 공제사업을 하는데, 여기 공제사업을 하는데, 공제라는 말은 여기서 들었습니다. 중개업자들은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하고 영업해야 된다. 이런 수업 한 적 있죠? 근데 어떤 것을 제일 많이 가입한다? 공제에 제일 많이 가입해요. 왜? 공제를 협회가 공제사업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입되어 있는 곳에 가입하는 게 제일 많다니까요. 그러면 공제라는 건 이렇잖아요. 공인중개사는 얼마 가입하고
1억 가입하고 법인은 얼마 가입하고 2억을 가입해야 된다. 이런 소리 들었잖아. 그죠? 그럼 1억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보험료가 대략 25만 원이에요. 그 뭐 알 필요는 없지만. 그러면 공인중개사들이 25만 원씩 쫙 내겠죠. 지금 8만 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여기다 법인은 얼마? 2억이니까 한 50만 원 내겠죠. 그러면 이런 경비를 8만 명을 다 합쳐보면 그럼 25만 원 곱하기 8만 명만 해보라고요. 28이 16, 약 200억이라는 돈이 들어옵니다. 그럼 20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여기 있는 회원이 중개업자가 사고가 나면 이 200억에서 이렇게 왕창 도와주는 게 공제사업입니다. 그래서 공제사업은 비영리 사업이다라고 아까 자꾸 이야기했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도와주는 사업이 공제사업인데 말은 비영리 사업이지만 사실은 엄청난 영리 사업입니다. 이게 마냥 남습니다. 자, 여러분 대략 한 200억이 돌았다고 칩시다. 한 해에 사고로 물어주는 돈이 얼마쯤 될까요? 이제 막연히 생각해서 10억 정도 물어주겠다. 200억 받아가지고 한 10억 정도 물어주겠다. 얼마, 몇 프로쯤 물어줄까요? 얼마쯤? 반 정도? 한 50% 물어줄 것이다. 몇 프로 물어줄까요? 한 40% 정도 안 물어주겠나? 막연히 이야기했죠.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제가 자료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한 해 사고율이 6, 7%입니다. 6, 7%. 그럼 결국 무슨 말이다? 200억이 들어오는 데서 7% 잡고 2, 7이 14, 한 14억 물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10억 물어주고 나면 나머지 190억이 남았잖아. 그 돈 뭐 할까요? 뭐 하기는 밥 사 먹고 빵 사 먹고 관리하고 이런 거 하겠죠. 그러면 그게 한 해 190억이면 10년이면 1900억이고 20년이면 3000매덕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협회가 무지무지한 자금이 들어옵니다. 이게. 그 사고율이라는 것은 저기 보험하고 성격이 비슷해서 마냥 남는 거라니까 사실은. 그죠? 그래서 지금 협회가 자꾸 분란이 일어나는 게 돈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저걸 어떻게 썼네 잘 썼네 못 썼네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협회가 또 하나 더 갈라져서 더 만들어야 된다 어째야 된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200억이 들어왔다 치고 한 해 물어주는 율이 6, 7%밖에 안 돼요. 그 사고가 10%를 안 넘는다고. 그러니까 지금 책임준비금을 얼마를 가지고 있어라? 100분의 10이라는 말은 최소한 10%는 가지고 있어야 사고 나면 그걸 물어줄 준비를 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10%라는 걸 보면 사고가 10% 안 넘는다는 것을 자동으로 알 수 있다니까 이게. 만약 사고가 한 50% 난다. 그런데 10%만 가지고 있어야 될 문제는 아니잖아 지금 이게. 그죠? 사고가 10%가 안 넘습니다. 마냥 남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협회가 그걸 마냥 남으니까 자꾸 쓰기만 하지 말고 이제 이 공제에 가입하고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이 사고 하나도 안 나면 혜택 못 받은 사람도 많잖아. 그죠? 그러니까 몇 년 이상 가입한 사람은 뭐 자녀 장학금을 대여해 주자. 이런 수익 사업을 합니다. 또는 협회가 큰 건물을 하나 빌딩을 구입해 가지고 빌딩을 구입하면 세가 나오잖아. 그죠? 그 세를 받아서 이제 수익 사업도 해야 된다. 이제 요새 협회가 그런 취지로 가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그래 해야 됩니다. 그게. 자, 일단 중요한 것. 사고는 언제 날 줄 모르니까 항상 물어줄 수 있는 돈, 책임 준비금은 몇 프로를 준비해야 된다? 10%는 준비해야 된다. 그거 기억하라고 지금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밑에 내려오면 거기 아니죠. 5번 회계관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공제사업을 별도의 회계로 관리해야 하며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해서 직업 여력 비율은 줄 거예요. 이번에는 100분의 100을 유지해야 된다. 이번에는 100% 유지해야 된다. 이런 오잖아. 그죠? 이거 100%하고 아까 했던 10%하고 자꾸 헷갈리는 거라. 정신없는 소리 하는 거라. 그죠? 지금 뭐라고 했는가 하면 책임 준비금은 몇 프로? 10%. 이거는 언제든지 사고가 나면 물어줄 수 있도록 쓰지 말고 가지고 있어라 하는 돈을 책임 준비금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직업 여력 비율이라는 말은 사고가 나면 100% 물어줘야 되지 이 사고에 대해서 80% 물어줄게 70% 물어줄게 그러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직업 여력 비율이라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자, 직업 여력 비율은 몇 프로로 가져간다? 100%로 가져가야 돼요. 사고 난 금액의 전체지 그것의 80%만 물어준다 이런 말이 아니다. 그거하고 구분하라 이 말이에요. 다 정리하면 책임 준비금은 몇 프로? 10%. 직업 여력 비율은 100%를 유지해야 된다. 그 숫자 구분하실 것. 나머지 하단은 천천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면 자, 협회에 대한 지도 감독인데 협회는 지도 감독 탁 두르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눈 딱 감고 누구다? 국토장관. 협회는 국토장관하고만 놉니다. 그래서 협회는 가볍게 정리하셨고 이제 우리 단어의 마지막입니다. 벌칙 돌았습니다. 여러분 한 달 동안 들었던 게 또 1시간 만에 다 정리됩니다. 그러면 꾸준히 공부를 하신 분들은 전체를 복습하는 시간이고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전체를 한번 보는 눈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시간이죠. 한 달 동안 들었던 게 이겁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위반을 하면 벌칙을 받습니다. 근데 벌칙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형벌이 있고 하나는 질서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벌칙은 크게 형벌과 질서벌로 나누어진다.
형벌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조항을 공부하셨습니다. 그 다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질서번호는 크게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500만 원짜리 과태료 그리고 100만 원짜리 과태료로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3천만 원짜리 취득세 세배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가 빠짐으로써 여러분한테 벌칙에 대한 범위는 쭉 줄어들었습니다. 50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다 한 달 동안 들었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형벌 중에서는 제일 센 게 3년 징역 또는 2천만 원 벌금이니까 어떤 게 있을까요? 밑에 하단에 5가지가 탁 들어옵니다. 자, 5가지가 들어오니까 문제 내기 좋다, 그죠? 한 개 딱 빼내고 다른 놈 넣고는 3년에 2천 아닌 거 찾아라. 요래 들어올 수밖에 없죠. 다 공부했던 거예요. 1번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는 자 3년에 2천입니다.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하는 자를 뭐라 그럴까요? 그 무등록업자 제일 센 벌이에요. 3년에 2천. 그 무등록업자의 사촌 형님이 2번 거짓 등록업자입니다. 거짓 동그라미. 그리고 3번 금지에서 공부했죠. 양도할선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임대 등과 관련 있는 정서 등의 매매교환 정서 동그라미. 4번 의뢰인과 직접 거래 직접 동그라미 쌍방대리 쌍방 동그라미. 5번 탈세 등 관계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마지막 줄에 보면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는 3년에 2천입니다. 자, 그래서 3년에 2천만 원짜리 뭐라고요? 무등록업자, 거짓 등록업자, 정서를 직접 쌍방으로 투기하면 3년에 2천입니다. 그런데 정서 직접 쌍방 투기는 어디서 공부했고 금지행에서 공부했던 거예요. 금지에서 공부했으니까 2개만 더 갖다 붙이면 된다니까. 그죠? 금지행이 혹시 이거 기억납니까? 거금을 받고 매매에 협조하면 1년에 1,000이고 정서를 직접 쌍방으로 투기하면 3년에 2천입니다. 이렇게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계속 반복할 거니까. 그래서 3년에 2천만 원짜리는 별도로 암기하는 법도 없어. 금지행위 4가지에다가 2개 무등록, 거짓 등록만 붙이면 되니까. 그죠? 됐습니다. 시험에서는 뭐가 많이 나온다? 1년에 1,000만 원짜리가 양이 많으니까 잘 나와요. 자, 1년에 1,000만 원짜리는 뭘까요? 하니까 1번 이중으로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거나 2개 이상의 사무소에 소속된 자. 2개 이상 소속된 자를 이중 소속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중만 들어가면 무조건 1년에 1,000이에요. 이중 동그라미. 지금 똑같은 게 많아요. 2번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업무를 하거나 등록증을 양도되어야 하는 경우 양도 동그라미. 그 말이나 3번하고 똑같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하여 업무를 하게 하거나 똑같이 나가잖아요. 이번에는 자격증을 양도되어야 하는 자 또 양 동그라미. 2번, 4번 같은 놈이에요. 양도되어야 하거나 양도되어 받으면. 4번 2개 이상의 사무소를 둔 자 사무소 할 때 사 동그라미. 그 4번, 5번이 같은 겁니다. 2개 이상 사무소나 임시중개시설물, 텐트나 파라솔을 치는 것도 사무소로 본다 그랬잖아요. 1년에 1,000이에요. 6번 개업공인사로부터 의뢰받지 않은 정보를 공개하거나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한다. 정보공개 위반 정 동그라미. 7번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자 비 동그라미. 8번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라는 명칭 사용하면 오늘도 공부하셨죠? 1년에 1,000이라고. 공인중개사 할 때 공 동그라미. 9번 똑같은 말이잖아요.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유사 명칭 사용 다 똑같은 말. 10번 또 금지행위 나옵니다. 거짓된 은행 거 동그라미.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 금 동그라미.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한 자 매매 동그라미. 무등록 공인중개사인자를 알면서 그 명의를 받거나 명의를 이용하는 행위를 우리는 뭐라고 공부했죠? 협조행위다. 이렇게 공부했었어요. 협조 이렇게 하나 적어주고. 자, 그러면 또 양이 많은 것 같지만 줄이면 이거밖에 안 돼요. 앞으로 1년에 1,000만 원짜리 노래 제목이 뭐다? 지금 동그라미 한 겁니다. 이사가 거금을 받고 매매에 협조하게 되면 1년에 1,000만 원씩 벌어도 전공이 아니고 비전공이다. 이렇게 갑니다. 자, 1년에 1,000만 원짜리 뭐라고요? 이사가 거금을 받고 매매에 협조하는데 전공이 아니고 비전공이다. 확인해 볼까요?
양이 뭘까요? 양만 들어오면 양도 돼요. 양은 양수 돼요. 빌려주는 놈이 있으면 빌려서 받아 사는 놈이 똑같잖아요. 양양.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사는 이중 사무소예요. 그 사무소 두 개. 거짓된 은행, 초과 금품 수수, 동그라미 있죠? 매매를 업으로 한 자, 무등록업자임을 알면서 협조하는 것. 요거 어디서 공부했다? 금지행위에서. B가 뭘까요? 비밀 준수 위반. 정은 정보를 허위로 공개한 거래정보사업자. 공은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유사명칭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그 가사는 천천히 들어도 돼요. 지금 뭐를 알아놔야 된다? 1년에 1,000만원짜리 양양이사가 거금을 받고 매매에 협조하게 되면 1년에 1,000만원씩 벌어도 전공이 아니고 비전공이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제목 딱 잡고. 자, 500만원짜리 과태료 볼까요? 1번. 그의 공인중개사로부터 거래신고를 하지 아니거나 거래신고를 하도록 요구한 자. 거기 1번은 지우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면 이제 부동산 거래신고니까 이게 우리 법은 아니거든요. 뒤편에 1번 쫙 지우시기 바랍니다. 지워놓고 일단 2번 운용규정의 성인 위반. 이게 왜 지우라 그러는가 하면 우리 법이 좀 전까지는 이랬죠.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인데 원래부터 여러분부터 법이 뭘로 바뀐다? 공인중개사법 이렇게 바뀐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거래 신고에 관한 것은 우리 법에서 빠졌다니까요. 지금 거래 신고 위반하면 500만 원짜리는 지금 알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줄 거라 그랬습니다. 2번 운영 규정의 성인 위반 운 동그라미. 그 다음 3번 오늘 했습니다. 거래정보사업자가 니나 감독 잘하세요 하면 500만 원짜리입니다. 3번의 중간에 보면 명 동그라미. 지금 운명 동그라미 했고 4번 역시 공제사업 운용실적 위반 운 동그라미. 그 다음 5번 공제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협회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 동그라미. 그 다음 그 6번 보고 자료 제출 등 위반한 협회는 무조건 500만 원짜리입니다. 거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명령할 때 명 동그라미. 7번 개업공인사나 소속회사가 연수교육을 위반하면 500만 원짜리입니다. 연 동그라미. 이제 앞으로 500만 원짜리 노래 제목은 이렇게 갈 겁니다. 500만 원짜리 지금 동그라미 갑니다. 운명 이연. 자, 운명 이연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500만 원짜리는 운명이여 이 말이에요. 운명이여. 자, 앞에 운이 뭘까요? 운영규정을 위반한 거래정보사업자. 명은 명령을 위반한 거래정보사업자에게 부과됩니다. 그 다음 운, 명, 이 세 가지는 협회에 부과되는 것. 마지막 연이 뭘까요? 연수교육을 위반하면. 그죠? 그래서 500만짜리 과태료 운명이여 되겠습니까? 정확하게 운명이연 이렇게 되는데 운명이여 갑니다. 자, 이번에는 거꾸로 합시다. 100만 원짜리는 책 보지 말고 공부한 게 있으니까 노래 제목부터 적어놓고 책으로 찾아 들어갑니다. 100만 원짜리 노래 제목이 뭐다? 이, 보, 개, 문, 표, 반납, 휴. 그래서 이, 보, 개, 문표, 반납, 휴가 100만 원짜리인데 거꾸로 책으로 들어가 봅시다. 100만 원짜리 과태료. 거기 1번 휴업 폐업 신고 위반 어디 동그라미 해야 될까요? 휴 동그라미. 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않으면 어디 동그라미 할까요? 개. 이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이. 4번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보정 설정을 설명하지 않은 자 보정할 때 보. 그 이보개가 나오잖아요. 보. 5번 자격증을 반납하지 않는 자 반납 동그라미. 6번 이번엔 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반납 동그라미. 7번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라 그랬죠. 문자 사용 안 하면 100만 원짜리 문 동그라미. 8번 역시 부칙 6조 2항의 개업공인사가 여러분 부칙 6조 2항은 자격증 없는 사람이죠. 없는 사람인데 뭐라고 명칭을 적었다? 공인중개사라는 문자를 사용하면 역시 이게 문자 위반이잖아요. 문 동그라미. 그래서 문자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이, 보, 개, 문, 표, 반납, 휴라고 갖고 노래 제목을 거기 지금 동그라미 다 해드렸다고. 그죠? 이제 지금 제목만 잡아놓고 천천히 찾아 들어갑시다. 그렇게 관리하면 됩니다.
내려가서 이것도 줄 거야 됩니다. 과태료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장관은 누구에게만 과태료를 부과한다? 거래정보사업자, 협회. 시도지사는요. 자격이 취소된 후 미반납자, 연수에 관하면 500만짜리 마지막 개업공유사 됐죠? 크게 뭐 문제 될 거 없고 제일 밑에 줄에 줄 하나 껐죠? 이런 과태료의 부과 절차는 뭐에 따른다?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에 따릅니다. 자, 여러분들 보다시피 이런 과태료는 뭐에 따른다고요?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에 따릅니다.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이라고 들었는데, 자,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이라는 말이 길죠? 그러면 이 말을 기억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고,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을 모르면 이런 과태료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다 라고 들어오면 틀린다. 그거 체크하는 게 더 중요해요. 자, 다시 과태료는 무슨 법에 따라서 지급한다고요?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에 따르지 공인중개사법에 따른다 하면 틀린다. 그거 하나 줄임량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과태료는 무슨 법에 따른다?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입니다. 이런 거 하나 들어 놓으셔야 돼요. 시험에서는 어떻게 들어온다?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을 다 모르겠거든. 공인중개사법에 따른다 하면 틀린다. 그거 체크합시다. 이제 마지막 양벌 규정입니다. 역시 양벌 규정도 마지막 조문으로서 법조문에서 출제되는데 첫째 줄에 줄 것입니다.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유사의 법인의 사원 임원이 중개업무에 관하여 이 법 제48조 49조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한 때는 48조 동그라미 49조 동그라미 그게 뭔가 하면 이겁니다. 48조 3년에 2000 49조는 뭐 1년에 1000이니까 그걸 뭐라 그런다? 형벌이라 부른다니까요. 형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도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우리는 이걸 뭐라고 부른다? 양벌 규정이다. 이것도 앞에서 살짝 공부를 한번 했습니다. 지금 무슨 소린가 하니까 이 말입니다. 자, 지금 우리 고용인이 한 행위는 누가 한 것으로 본다 그랬죠? 개업 공인중개사가 한 것으로 본다. 이런 공부한 적 있죠? 애기가 유리창을 깨면 누가 책임진다? 엄마가 책임진다. 그래서 둘 다 책임지니까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 양벌 규정인데 지금 뭐라고 했는가 하면 48조 49조를 위반하면 그 말이 형벌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고용인이 뭐를 받았다?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았다면 이 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한 것으로 보아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뭐가 부과된다?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둘 다를 처벌하니까 이거를 뭐라 부른다? 양벌 규정이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들은 법조문을 읽어드렸는데 여기 실무에서 시험 나올 때는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고용인 중에서 대표적으로 중개보조원이 있습니다. 중개보조원이 비밀 준수를 위반했다.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뭐가 부과될까요? 이래 묻는다고. 자, 중개보조원이 뭐 했다고요? 비밀 준수 위반했다. B는 얼마에 해당되죠? 1년에 1000이니까 1년 징역 또는 1000만 원 해당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개업중개사는 얼마?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이게 답이다. 지금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고용인이 한 행위에 대해서 누가 책임진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책임을 진다. 그때 개업공인사는 무슨 형을 받는다? 벌금형.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양벌 규정이다. 됐고, 그래서 양벌 규정까지 정리하셨습니다. 이제 다음 주 오시면 여러분들은 중개실무총론이라여 실무편으로 접어듭니다. 이 단원부터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과목이 이렇잖아요.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및 실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중개사법에서 70% 나옵니다. 그러면 40문제 중에 28개, 실무는 몇 프로 나온다? 30%, 12문제가 나오는데 우리 이 과목은 항상 80점을 받아서 고득점 해야 됩니다. 이랬잖아요. 그러면 중개사법을 다 맞아도 몇 점이다? 70점이에요. 근데 점수 따기는 그래도 이 과목이 제일 좋아요. 그럼 여러분 70% 나오는데 70점을 다 받는다는 건 쉽지 않잖아. 그죠? 그럼 이거 60점 좀 받았다. 그러면 80점을 받으려면 실무가 몇 점 나와야 된다? 반드시 20점 이상은 나와야 돼. 실무 점수를 잘 받아야만 고득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실무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무가 중요한데 이 실무 수업을 해보면 알지만 이 실무 수업 안에는 민법적인 사항, 개론, 뭐 등기, 지적, 공법에 관련되는 내용이 전부 다 들어옵니다. 특히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는 민사특별법이면서도 또 여기서도 나오잖아. 그죠? 아까 거민이라는 내용,
그리고 경매 이런 것들이 실무에 관련되는 법입니다. 이 과목이 사실상 우리 단원에서는 더 중요합니다. 왜? 여기서 점수를 많이 받아야 고득점을 할 수 있으니까. 그죠? 다음 주에 실무로서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